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정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정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는 19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쯤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안정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쪽에서 FOMC 이벤트가 좀 끝나야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대외적으로 역시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3,0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실히 좀 보여줘야 국내 시장에 좀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워낙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뭐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뭐 변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이 9시가 아니라 10시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장 초반 시가 같은 경우 어제장에서도 보셨지만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마감한 영향을 장 초반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국내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국 개장 시황을 보고 나서 중국 움직임대로 국내 시장이 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이후 그리고 중국 시장이 3,0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실히 보여줬을 때 국내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뭐 수급 주체 그리고 적극적인 뭐 매수나 매도를 보여주는 수급 주체는 조금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적은 거래량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시장이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뭐 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그리고 거기에서 조정받으니까 뭐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뭐 단기 짧은 트레이딩을 뭐 지속적으로 좀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그 색이 좀 짙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뭐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뭐 전 종목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이제 뭐 테마성 이벤트로 인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그다음에 중국 3,000선 그리고 뭐 환율 관련 수출주 국내에서는 환율 1,200원 레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중국 증시가 3,000포인트 선 위까지 완전히 안착을 해야 우리 증시도 안정권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방 경직성 확보가 반드시 뭐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L자형 침체로 갈지 아니면 하락 엠파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구간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형 이벤트들이 즐비하죠. 일단 이번 주에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을 시장에 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주말에 강력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단 FOMC의 결과물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 쿼드러플 리칭 데이에 지금 쌓여있는 미결 작정이 15만 계약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량 계약이 쌓여있다는 거죠. 이걸 과연 얼마만큼 청산하고 얼마만큼 롤오버를 할 것인가 이 결정 과정에서 아마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또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베이시스가 격하게 벌어지면서 프로나 매수가 급하게 들어왔다가는 뭐 급하게 빠져나갔다는 양상들을 자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ETF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와 관련된 뭐 환매, 환입 물량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유출입될 수 있어서 뭐 다음 주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전저점 깨면서 내려가면서 뭐 1800선을 위협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 전략의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려왔고 확보된 현금을 쓰는 것은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 올라가는 테마 쫓아가서 뭐 10% 먹었다가 다시 뭐 한 15% 까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은 좀 더 기다렸다가 일주일 정도 확인하고 좀 더 뒤늦게 좀 더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좋은 해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현금 확보가 지금 아직까지도 유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장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눈에 띄는 예. 실적과 판매를 보여주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8월에 판매량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 꾸준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증시에서 미운 오리 새끼의 뭐 그런 이제 뭐 표현을 부과받고 있었는데 네. 최근 흐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 쪽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뭐 8월달 뭐 코스피 대비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8월 판매 소식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좀 나왔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전년 동기 대비 한 9.9% 이제 감소하면서 부진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동시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큰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주목받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업종에서 두 업종은 뭐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선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자동차 업종이었는데요.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엔화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원 달러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뭐 달러에 대한 효과 그리고 미국차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로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판매를 드라마틱하게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그룹도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만 굳이 오를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개별 소비세로 이제 뭐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에서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내수 시장에서 뭐 판매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번에 판매 증가는 뭐 프로모션에 의한 판매 증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뭐 수익성 악화 그리고 신차 모멘텀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할 텐데 뭐 주가는 박스권 정도를 그릴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레벨이 낮아진 박스권일 거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을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워낙 장중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주시죠. 일단은 뭐 포지션을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뭐 시장이 아니라 뭐 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시장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영향력이 뭐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의 대응. 물론 이제 오늘이랑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승절 행사로 이제 중국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급 모멘텀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어떤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기업은 사실 이제 뭐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10월, 11월 뭐 인터넷 은행 설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의 연장선 상에서 이제 다우 기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 설립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구조상 사업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밑으로 이제 뭐 사람인 HR이나 키움증권 뭐 이런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 보고 있는 게 영화 투자 사업도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내 21i를 인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된 이제 배급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까지의 뭐 움직임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다우기술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 김정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